네, 박 전 대통령의 속마음이 우리 알 수 없지만 외관적으로는 특이사항 없이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수임번호 503번을 이제 가슴에 붙이고요. 일반 수감자들하고 마찬가지로 아침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밤 9시 취침하는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고요. 혼자 이제 밥을 타서 먹고 혼자 또 식판을 갖다 이제 세척을 하고 이렇게 하고 일반 사람들 똑같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한 매체에 따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교도소에서 주는 그 밥에 좀 적응이 잘 안 되는 듯한 모양을 보이고 있다. 즉 밥을 좀 많이 남기고 있고 또 소화 지체 현상도 좀 보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에는 그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그 구치소를 잠깐 찾았는데요. 일반 접견을 한 것 같습니다. 10분 만에 나왔는데 책 8권을 전달해주고 갔다고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일요일 날이나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수감자들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 밖에 나와서 이제 운동 같은 것을 할 수 있게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독방에서 꼼짝 않고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첫날이었죠. 이제 그 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방에 들어가지 않고 그 독방에 들어가지 않고 흐느껴 우려가지고 교도관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그 교정국에서는 흐느껴 울었다는 것은 뭐 사실이 아니다. 박 전 대통령은 무난히 잘 적응하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줬습니다. 예, 무난히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것이 서울구치소 측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이승원 평론가 보시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바로 직전까지 대통령으로 있던 사람이 구속돼서 구치소에서 지내야 한다.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렇죠. 일반인도 자기 잠자리가 조금이라도 변하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적응하기 힘든데 더군다나 청와대에 계셨던 분이 한 보름 상간으로 구치소에 간다라는 건 아마 현실적으로 조금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뭐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예전에 뭐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해외 순방 가서도 개인형 맞춤형 뭐 화장대를 가져와라. 조명 같은 경우도 좀 필요하다면 뭐 외교 행랑으로서 한국에서 실제 외국까지 공수할 정도로 굉장히 그 모든 소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셨던 분이고 또 혼자 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지신 분인데 사실상 혼자 있다고 해도 여러 사람의 감시 속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수임 번호가 503번이라고 하는데 드라마 피고인이나 이런 데 보면 3866번을 3866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503 이렇게 부르게 되나요? 교정사정의 발군 임광 기자 어떻게 부릅니까? 글쎄요. 저도 그건 어떻게 부르는지는 저도 한 번도 불림을 당해본 적은 없습니다. 503번을 부르는지 503 내지는 503으로 부르는지 그게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네. 한번 제가 취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분들은 매일 아침에 이 노래를 듣게 된다고 하는데 저도 이 노래 사실상 처음 듣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법은 어렵지 않아요. 가사가 왜 안 나와? 법은 불편하지도 않아요. 법은 우리를 도와주어요. 법은 우리를 지켜주어요. 살기 좋은 법은 어렵지 않아요. 법은 우리를 도와주어요. 지킬수록 기분 좋은 기본, 이거 법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킬수록 기분 좋은 기본. 좀 라임이 맞죠? 이거는 목소리가 많이 익숙하시죠? 윤영주 씨입니다. 가수 윤영주 씨가 2008년에 법무부에 홍보대사를 했었거든요. 그때 법질서 바로 세우기 캠페인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일환 중에 하나로서 이 노래를 직접 제작을 해서 불러가지고 이게 처음 불리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잘 알려졌다시피 구치소나 교도소는 아침 6시 반부터 하루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상송으로 이게 불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잠을 잘 때 또 이 노래를 들으면서 잠을 자게 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인 시절 또 대선에 출마했을 때 평소 텔레비전 드라마 즐겨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죠. 구치소 안에서 뭐 텔레비전 시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뭐 드라마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거기 있는 텔레비전이 똑같이 우리 거하고 똑같은 텔레비전이 있기는 있는데 이제 방송 내용은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만드는 보람이 방송이라고 부르는데요. 구치소나 교도소에다 틀어주는데 저것도 크게 세 가지로 남자, 여자, 그리고 교육방송. 교육방송은 이제 소년범들 이런 데다 하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2번인 여성방송을 그쪽에다 넣어줍니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 채널만 고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아침 방송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하루 종일 나오는 건 아니고 한 2시간씩 정도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보시는 것처럼 9시 반부터 11시 그리고 오후, 저녁 이렇게 있는데 기결수들은 저녁 방송만 볼 수가 있고 미결수들은 오전, 오후, 저녁 모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는 라디오는 물론 이제 점심시간대하고 아침에 잠깐 이렇게 음악을 위주로 해서 듣게 되는데 거기에는 방송 내용들은 편집을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날 거는 아니고요. 편집을 해서 주로 교양 방송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간혹 스포츠라든가 드라마 이런 것들도 편집을 해서 재방송을 하고 영화는 주말에 한 편 정도를 틀어줍니다. 생방송으로 딱 볼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뉴스만인데요. 평일날은 7시 뉴스, 주말과 휴일에는 8시 뉴스를 틀어서 생방송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스포츠, 빅 이벤트 있지 않습니까? 국가대표 A매치라든가 올림픽, 월드컵 이런 것들은 아주 심한 시간이라든가 새벽이라든가 이런 것만 아니면은 그냥 생방송으로 재소자들도 볼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평일에는 SBS 8시 뉴스는 볼 수가 없군요. SBS 뉴스는 못 보겠네요. 일요일 날 8시 뉴스를 예. SBS를 틀어주고요. 예. 토요일 날은 MBC 뉴스를 틀어줍니다. 예, 유영하 변호사나 이런 변호인들이 찾아가서 접견을 하면서 어제 SBS 뉴스에 이런 게 나왔다, 다른 뉴스에 이런 게 나왔다 이렇게 또 말로 또 보고를 할 수도 있겠네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독방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기성 기자. 네. 그런데 다른 구치소 수감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움직이고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나요? 어떤가요? 네, 그 구치소 쪽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가지고요. 그런 동선을 모두 다 막았다고 합니다. 일단은 여성 사동 1층에 보시면 제일 끝방으로 일단은 했고요. 52호실이 바로 저기입니다. 그 앞에 가림막을 설치를 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했다고 하고요. 또 일부 또 매체에서는 지금 복도 제일 식구실 끝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또 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교도관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미닫이 이렇게 앞으로 열고 뒤로 열고 하는 문을 또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여닫이 문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지금 서울구치소는 굉장히 긴장이 많이 감돌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그 범털들이 많이 이제 글로 오지 않습니까? 오면은 주로 형평성 문제, 특혜 문제 이런 것이 이제 집중되면서 관심이 많이 집중되기 때문에 지금 교도관들한테 외부에 대해서 일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얘기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방이 주한미군이 예전에 주한미군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주한미군을 수용했던 공간이다 이런 내용이 8시 뉴스에서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때는 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 방 말고 이 방은 임시로 일단 잠깐 있는 곳이고 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곳을 만들고 있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확인이 됐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그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말이죠. 왜냐면은 일단은 좀 경호 문제도 있고 보안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제 하기 위해서 거기를 좀 개조를 하고 있다.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파 협정, 행정협정을 위반한 미군이 옛날에 있었던 곳인데 이곳에서 2-3주 정도만 머무르고 다른 곳으로 옮긴다 했는데 교도관 법무부 교정국 관계자는 그런 것은 아니다. 새로 수용할 방 만드는 움직임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해줬습니다. 새로 방을 만들 움직임은 없다. 예. 그리고 오늘 주요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박현석 기자가 전해드리긴 했는데 오늘 유영하 변호사하고 올케인 서양희 변호사가 들어갔다요. 예. 하거든요. 예. 왜 들어갔을까요? 서영희 변호사가 특히 들어간 거는 변호인이 된 걸까요? 어떤 걸까요? 글쎄요, 그 부분은 이제 변호인 선임기를 제출했는지는 좀 알아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유영하 변호사야 기존에 변호인 역할을 했으니까 들어가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럼 결국 올케인 서양희 변호사가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혹시 내일 검찰 검찰 방문 조사에 대비한 어떤 전략을 짜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약간의 관측도 있지만 저는 그것은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기존에 해오던 어떤 변호인들이 해오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서영희 변호사가 사실 저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수준 그 이상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영희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변호인의 업무를 하러 갔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지금 화면을 보시면 서영희 변호사가 오른쪽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 자리는 변호인 접견 가는 자리가 아니라 일반 접견 가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교도소 측에서 어떤 대통령을,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뭐 특별 접견실을 만들어줬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 변호인 접견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접견을 하게 되면 그러면 사실은 대화가 좀 녹음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은밀한 대화는 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서영희 변호사의 저 동선으로 봐서 어떤 변호인 접견을 통해서 좀 은밀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뭐 수사 대비라든지요, 그냥 가족으로서 어떤 일반적인 접견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닌가, 현재까지는 좀 그렇게 보입니다. 김태현 변호사가 서울구치소에 들어가서 접견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 동선을 지금 잘 알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저 동선으로 따라서 가는 길은 일반 접견하는 길입니다. 변호인 접견을 하러 그렇죠. 간 곳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작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작은 문으로 들어가서 오른쪽 가는 저 길은 이제 일반 접견하는 문이고, 변호인 접견을 가다 왼쪽 이제 큰 문으로 들어가서 그 구치소 앞에 있는 구치소의 그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가는 저 길은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접견을 향해 가는 길로 보입니다. 올케 서양희 변호사가 또 묘한 인연이 있었던 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한 전납판사, 강부영 영장 전납판사하고 또 사법연수원 동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강부영 판사가 또 부부도 그 같은 이제 고대법대 동기의 그 판사 부부인데, 그 서양기 변호사와 뭐 강부영 판사는 연수원 동기, 그 다음에 고대법대 선후배,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뭐 그거에 대해서 설왕설래 얘기도 많았으나 전혀 서영희 변호사의 어떤 강부영 판사의 개인적 인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어떤 영장 발부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는 볼 수는 없죠. 더군다나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또 유영하 변호사하고 또 같은 로펌에서 한때 같이 근무를 했던 인연이 있었다 해가지고 오늘 보면 기사들이 좀 그에 관련된 것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손봉규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왔는데 저도 받았는데, 이 변호인들의 변호 전략에 잘못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기사들이 지난 주말에 한참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을 토로하는 그 문자 내용을 보냈더라고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근거가 도대체 명확하지도 않고 확인되지도 않은 기사를 이렇게 쓰느냐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도 변호사지만 변호사는 할 수 없습니다. 결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내가 맡은, 물론 본인들은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겠지만 어쨌든 본인들이 맡았던 탄핵 심판 파면됐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됐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형사재판이 있으니까 정말 중형이 나올지, 전부 무죄가 돼서 석방이 될지, 아니면 다다음 달에 보석으로 나올 수 있을지 아직은 모르지만, 현재까지 탄핵 심판이 인용이 돼서 파면이 되고 그리고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이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변호인단의 어떤 변호는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겁니다.